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분쟁이 생기게 되면 나의 의사표시 또는 나의 현재 입장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을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내용증명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 문서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종전의 지급명령 영상에서 잠깐 다루었던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아닌 우편법의 그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편법을 보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취급제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편법의 규정에 따르자면 내용증명은 사실증명 또는 의사표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인 요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통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떠한 시점에 했다 또는 어떠한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일 뿐인 것이지 이게 법률 문서 또는 법률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서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내용 증명의 기본적인 양식은 여기 나오는 사진과 같습니다만 내용 증명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 증명의 기본적인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내용 증명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계약 섹터에서 내용 증명 양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양식 중 아무거나 다운받으셔서 그 내용을 본인의 내용에 맞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기까지는 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증명은 우체국으로부터 공적 증명을 받는 문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다툴 수가 없는 중요한 사실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신인의 입장을 법적 절차에 앞서 미리 밝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의 수신인에게 일종의 경고 또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그러한 효과 또한 부수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의 가장 중요한 활용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시효 중단과 관련한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소멸시켜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적 효과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상거래 채권의 경우에는 5년, 물품,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은 이 소멸시효 완료의 법적 효과를 6개월간 유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내용 증명이 민법에서 말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 최고라는 것은 재촉할 최, 고할 고, 이 두 한자가 합쳐진 단어로서 즉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촉구 또는 발신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민법이 이 최고를 통한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민법 174조에서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 따르면 최고를 통한 시효 중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해당하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에 있어 그 시효 중단의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 법적 절차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었던 최고의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그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내용 증명은 시효 중단의 효과에 있어서 최고로서의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74조에 따라서 추후 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법적 절차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이내에 있었던 내용 증명 송달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법적 효과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최대 6개월 정도는 유예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의무이행기간을 정한 독촉의 수단이라든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등 여러 방면에 있어서 내용 증명은 그 사실 증명 또는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게 되는 내용증명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내용증명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다만 그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에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내용증명은 법률문서가 아니어서 법률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희유 중단에 있어서 최고로서의 효력이나 각종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용증명은 사실증명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 즉 수신인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나 수신인이 발신인이 정해놓은 답변 기간을 임의로 무시한 경우에도 법률적 문서를 상대방이 바꿔서 그대로 있는 경우와 달리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말씀드린 시효 중단의 효과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기간을 정한 독촉의 의미라든지 법률 당사자의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그 나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알게 되신 내용 증명을 법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는 용도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